역시 체지방 양이 많으면 안 좋은 거죠, 선생님? 그렇죠. 아무래도 우리 신체 내에서 지방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을 체지방률이라고 따져야 되는데요. 네. 적정한 체지방률은 한 22% 정도, 여성분들은 최대한 넓게 잡았을 때 한 28%까지 좋게 보지만 네. 어쨌거나 한 60kg 정도 되는 성인이라고 하면 체지방의 양이 12에서 한 15kg 정도가 적당하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두 분 다 보신 것처럼 훨씬 더 높은 수치가 나왔어요. 네네네. 사실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 체중에 굉장히 많이 집착을 하게 되는데 체중이 줄어들었는지를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 체지방이 얼마나 줄었는지를 체크를 해야지 좀 더 건강한 다이어트를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분 중에 네. 신정재 주부님은 엄청 짜게 드시던데 이거 문제죠. 그렇죠. 우리가 짠 음식은 뭐 칼로리가 높은 건 아니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네. 음식을 짜게 먹게 되면 몸속에 나트륨이 계속 쌓이게 되고 몸이 붓고 체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지방 대사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거든요. 게다가 고혈압이나 비만 같은 것들도 유발을 할 수가 있죠. 실제로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서는 음식의 짠 정도, 그러니까 염분이 1단위 증가를 할수록 비만의 상대적인 위험도는 2.7%씩 증가한다는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김영애 주부님 같은 경우에는 매일 운동도 하시고 음. 그러는데 이게 살이 찐다는 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맞아요. 굉장히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갖고 계신 것 같으시죠. 그런데 너무 유산소 위주의 운동만 열심히 하고 계세요. 음식도 단백질은 거의 들어가 있지 않은 채식 위주로 하시잖아요. 사실은 적당량의 단백질을 먹으면서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우리 몸에서 신체가 소비하는 에너지를 보면 의외로 활동 대사량은 별로 많지 않아요. 기초 대사량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기초 대사량 중에서도 근육에서 소비되는 대사량이 가장 크거든요. 네. 보통 40%를 넘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누구나 나이가 들면서 20대를 지나가게 되면 정상적으로도 근육량이 점점 줄어요. 매년 한 0.5에서 1%씩 줄어들게 되니까 기초 대사량이 계속 떨어지면서 살이 찌기가 더 쉬운 체질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만을 예방하고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는 지방을 태우는 유산소 운동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근력 운동을 병행을 해서 기초 대사량을 올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근육이 많으면 확실히 이렇게 열량 소비가 많다는 얘기잖아요. 기초 대사량이. 그래서 항상 다이어트 할 때 뭐 이렇게 운동을 하게 되면은 근육 양부터 늘리는 거를 많이 추천해 주시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지방이 저절로 줄겠네요. 체지방이. 예. 네, 근육량이 많아지게 되면 기초 대사량이 많아지면서 체지방이 줄기도 쉽고 살이 네. 잘 안 찌는 체질이 되겠죠. 네. 실제로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는 비만을 질병으로 분류를 해놓고 있어요. 그쵸. 단순히 예. 미용만의 문제가 아니고 특별히 관리가 필요한 질환으로 보고 있는데요. 비만이라는 게 사실 뭐 당뇨나 고혈압과 같은 성인병은 물론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심근경색이나 뇌졸중과 같은 심내혈관 질환도 유발할 수 있고 치매까지도 또 유발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잉글랜드 공중보건청에서는 비만이 요즘 한창 이슈가 되는 코로나19의 감염으로 인한 사망률도 무려 40%나 높인다는 결과를 발표한 바가 있고요.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도 코로나19의 고위험군을 65세 고령자나 뭐 다른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이외에도 비만과 임신을 또 추가를 했거든요.